자,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분석해드린 내용인데요. 최종 모집 인원과 경쟁률에 따라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담 학생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국제비즈니스 종사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41 등급, 수능 평균은 2.875 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일본학과, 나군 상명대 경영학부, 다군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 경영학 트랙 일반 전형 1 또는 일반 전형 2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예, 제 국제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고3 수험생 학부모입니다. 네, 우리 어머니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어머님께서도 아드님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정시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저희 아이 수능 점수로 해서 각 대학에서 영역, 방역 비율 조합으로 해서 유리한 학교와 학과를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지금부터 하는 상담 내용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영준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점수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제 국어가 3.83 등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학은 3.67 등급, 영어가 2.57 등급, 그다음에 사회가 3.47 등급으로 평균 3.41 등급입니다. 이제 상담 문의 내용 가운데 정시 지원 시 학생부 유불리에 대한 것을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네.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할 때는 이 명목상 반영 비율보다 실질 반영률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모집 요강에 보시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실질 반영률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면 1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계산을 했을 때 2등급을 99.5 이런 식으로 주는 그런 케이스가 바로 실질 반영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교대를 제외하면은 이 실질 반영률이 별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시에서 크게 불리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을 보면은 국어가 3등급이고 수학 나영이 4등급, 영어가 2등급, 그 다음에 한국사가 3등급, 법과 정치가 1등급, 사회문화 4등급으로 평균은 2.875 등급으로 2.875 등급입니다. 네. 내신과 수능 모두 영어 영역에 상대적으로 좀 강점을 보였던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수능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영역별 편차가 되게 크다는 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어가 좀 좋고요. 그다음에 사탐의 한 과목인 법과 정치가 좋고, 나머지 3개 영역은 이제 3개 과목은 그 2 과목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편인데 좀 지원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이제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를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 살펴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탐구 영역을 좀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을 했을 때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00분위로 우리 학생이 수능 4개 영역을 다 합산을 했을 경우에는 329점 정도가 나오는데, 탐구 영역을 한 과목만 반영을 하게 되면은 343점이 나옵니다. 15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탐구 영역을 한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를 일단 지원하는 게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상대적으로 다른 또 영역에 비해서 잘 봤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영어가 높을수록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문과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사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제 한국사 가산점을 부여를 할 때 특정한 등급까지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상명대 같은 경우는 등급 간에 약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는 소수점으로도 당락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사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꼭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25%씩 단순하게 반영했을 때 점수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표준 점수 합을 단순히 반영을 25%씩 하면은 485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100분위는 329가 나오는데, 이제 표를 보시면 비율이 달라졌을 경우 이제 표준 점수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개 조합을 해봤는데, 근데 100분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하고 영어를 30%, 그다음에 수학과 탐구를
20% 반영했을 경우에 조금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구 영역 두 과목의 성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두 과목을 이제 선택해서 지원하는 전략도 세우겠지만 한 과목을 반영하는 이제 가천대가 대표적이고 경기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 이 서울 경기권 소재 대학 진학이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이제 전략 세울 때 인지도나 서열 같은 것만 많이 생각을 해서 뭐 조금 더 좋은 대학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학과 선택을 자기의 적성이나 네. 전공에 맞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정시 지원 포인트와 그다음에 영역별 조합을 통해서 유리한 그런 조합을 좀 찾아주셨는데요. 정시 지원 포인트 중에서 한국사 반영과 관련된 부분 우리 저 어머니께서 조금 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이제 뭐 상담 과정에 있어서 한국사를 배제하고 나머지 영역만 가지고 하는 게 좀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미세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한국사에서 1등급을 맞았다면 상관이 없지만 조금 감점의 우려가 있다라면 반영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의 성적대가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 반영 지표가 좀 다양하게 섞여 있는 성적대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조금 더 유리할지 아니면 또 백분위가 유리할지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상위 누적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좀 유리한 지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나를 유리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찾는 게 지원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상명대, 가천대였는데요. 김영준 선생님, 이 희망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조언해 주실까요? 예, 이제 화면 보면서 좀 가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한양대 에리카 일본어과를 이제 일본 학과를 희망을 하셨는데 이제 올해 9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6학년도에는 14명을 모집했을 때 경쟁률은 4.14대 1이었습니다. 이제 전형 요소를 살펴보면 수능 100으로 선발을 하고 그다음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합산해서 산출을 하는 점수로 성적 사정을 합니다. 이제 반영 비율을 보면 이제 국어 30, 그다음에 수학 나영 30, 그다음에 영어 30, 탐구 영역 두 과목을 10% 반영을 하는데 한국사는 그냥 응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산점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지원 가능 성적을 보면은 표준 점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486점 정도, 백분위 기준으로 했을 때는 334점 정도가 지원 가능 성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 전략을 좀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산출한 성적을 봤는데 최종 합격자의 그 금년도 성적을 보니까 백분위 평균이 83.78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82.25 정도가 나오는데요. 표준 편차를 고려했을 때는 이제 합격 권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재 성적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상향 지원이 아닐까 생각을 하겠고요. 지금 학생 점수를 비율을 적용을 해보면은 한 마이너스 6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 반영 비율이 30%씩 동일한데 네. 이게 학생한테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조합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나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명대 경영학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는데 올해 34명을 모집을 합니다. 이제 2016학년도에는 43명을 모집을 했는데 경쟁률은 5.19대 1이었습니다. 수능 100으로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요. 그럼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30, 20, 30, 20의 형태인데 탐구 영역을 하나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는 조금 좀 유리하지 네. 않을까 싶은데 이 학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사 가산점을 4등에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뭐 1점, 0.8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가 0.2점씩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이 0.2점도 정시에서는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야 되겠고, 그럼 지원 가능 성적을 보면은 493점, 표준 점수로 493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우리 학생 점수가 딱 493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자체 환산을 해보니까 그 점수보다도 일단 작년 합격선보다도 점수가 높아서 도전이 가능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희망대학 다군 가천대도 좀 간략하게 조언해 예, 주실까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이 올해 이제 두 가지 일반 전형 네. 1하고 2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다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가천대의 대표적인 게 탐구 영역을 하나만 반영한 이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선호를 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네. 이제 4개 영역을 다 반영한다고 가정하는 일반 전형 1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모집 인원은 23명입니다. 그리고 2016학년도에 27명을 모집했을 때 경쟁률이 6.74대 1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분위를 반영을 하는데 수능 100입니다.
작년에는 수능 90%하고 학생부 교과 성적 10%를 반영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역시 30, 20, 30, 20으로 반영을 하는데 한국사 가산점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제 지원 가능 성적을 보면 백분위 345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학생 백분위가 343.2점 정도가 나와서 마이너스 2점 정도가 부족하지만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전형 1보다 이제 가천대에 있으면 올해 신설한 전형인데 일반 전형 2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전형 2 전형이 이제 10명을 모집을 하는데 신설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4개의 영역 중에 잘 본 2개의 영역만 가지고 이제 성적을 네. 산출을 하는데 탐구도 또 역시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금 뭐 이제 탐구 영역 한 과목이 굉장히 잘 본 상황이고 네. 또 영어도 잘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2개를 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예상 지원 성적보다 한 10점 정도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입시기관에서 이제 예상한 올해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없는데 예상한 점수를 보니까 176에서 2과목 합이 188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도 학생의 점수는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물론 가정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점수가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만약에 가천대를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일반 전형 1보다는 2전형을 지원하는 게 네.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을 살펴주셨는데요. 지금 군별로 적절하게 어떤 상향과 적정과 안정, 지원 전략을 좀 잘 세우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조금 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더 유리한 그런 대학들을 좀 추천을 좀 해주시죠.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뭐 이제 수시 전형을 지원한 걸 보니까 거의 좀 논술 전형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뭐 이제 경영학으로 이제 논술 전형으로 이제 경영학을 지원을 했는데 일본어 관련된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몇 개 찾아보면 가군 같은 경우는 이제 숭실대 경영학부를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좀 상향 지원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대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다음에 학생이 국제 비즈니스 종사자가 꿈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영미 언어 문화학부를 좀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요? 적정 수준으로. 그다음에 이제 안정 지원을 하게 되면은 인천대학교에 이제 일어일문학과가 있으니까 여기를 좀 안정 지원 정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나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학과, 단국대 무역학과를 이제 경영학과가 좀 유사하니까 그래서 상향 지원이지만 여기가 그래도 학생의 점수대 대비했을 때 좀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한번 꼽아봤고, 그다음 적정 지원으로 이제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에 일어일문 이쪽이 조금 합격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 관련된 것보다는 역시 이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어과나 우크라이나 학과는 여기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이제 좀 소수하겠죠. 이제 이런 학과들에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뭐 명지대 어문학부에도 적정 수준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안정 지원으로 나군의 가천대를 지원한다 그러면 자유전공으로 지원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군 같은 경우는 이제 명지대 경영대학에 지원을 하게 되면 상향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일반 가천대 경영학 트랙, 일반 전형, 원전형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 지원으로는 경기대 경영학과를 지원해 볼 수가 있는데 경기대 같은 경우도 탐구 영역을 또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추천 대학 중에 자세히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어머님한테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생이 수시에서 경영학과를 논술 전형으로 전부 지원을 했었고, 이제 뭐 이제 정시에서는 이제 일본 어문 관련 학과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혹시 어떤 학과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 경영학을 조금 더 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학생이 만약에 꼭 일본어가 아니어도 뭐 다른 외국어여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제가 네. 이제 그 직업 장래 희망을 고려를 해서 이제 이런 걸 좀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가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 대비해서 가톨릭대 영미 언어 문화학부를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올해 26명을 모집을 하고 작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41명을 모집을 했는데 경쟁률은 4.2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100이고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합산해서 반영을 합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역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이 30, 20, 30, 20의 방식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는 4등급까지 10점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불리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 가능 성적을 보면은 표준 점수 기준으로는 484점 정도, 백분위 기준으로는 331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332점 정도의 백분위가 나오니까 점수대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의 백분위 그 평균을 보니까 81.4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 점수 전후로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지원일 것 같습니다. 네, 나군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나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본어 쪽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커트라인이나 지원 가능성 점수가 높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특수하지만 세르비아 크로아티아학과, 근데 발음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과를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을 보니까 21명을 모집을 하고 작년과 모집 인원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경쟁률은 이제 3.67대 1 됐고요. 전형 요소가 수능 90에 학생부 교과 성적 10%를 반영을 합니다. 이제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합산해서 성적을 산출을 하는데 교과 반영 방법이 약간 특이한 게 이제 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국어하고 영어에 좀 가중치를 두는 그런 방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 반영 비율 같은 경우는 국어 30, 그다음에 수학이 25, 영어 30, 그다음에 탐구 영역이 15% 반영을 하고 한국사 가산점 같은 경우는 3등급까지 10점을 보유하는데 우리 학생이 3등급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 가능 성적을 보면 가톨릭대하고 똑같이 이제 484점 표준 점수로 100분위 같은 경우는 331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대 방식으로 좀 수출을 해보면은 329.8점 정도가 나오는데 약 마이너스 1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후로 있을 것 같아서 적정 수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까지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점수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역별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원 전략을 세울 때 유리한 어떤 조합, 그다음에 유리한 반영 비율을 선택하고 있는 그 대학들을 찾게 되면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천대의 일반 전형 2를 선택하게 되면 그 전형이 정말 유리하다면 이제 그 군에서는 다른 어떤 대학을 좀 찾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점수대에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대학을 찾다 보면 의외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 즉 다시 말해서 맞춤형 대학들이 딱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찾게 되면 굉장히 좀 바람직한 지원 전략을 세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조합이고 반영 비율이라면 그런 어떤 조합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수험생이 많다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그런 군들로 그런 대학들로 3개의 군을 모두 채우는 것은 좀 위험할 것 같고요. 한두 군 정도는 그런 어떤 대학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한두 군 이제 나머지 쪽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좀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머니 오늘 상담 받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예, 이제 궁금했던 점들이 좀 정리가 되어서요. 네. 아이하고 함께 그 지원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종 지원은 경쟁률과 최종 모집 인원 등까지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지원하시길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잠시 전하는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Drinks are gone, our hands are cold. This summer haze is near the end. 아무래도 그 결실을 확실하게 맺을 수 없다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오랜 기간 공부하기에 좀 지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내가 원치 않은데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딱 그 두 가지로 그 갈림길 사이에 서 있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사실 미래가 불확실한데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불확실한 미래가 좀 걱정되는 것 같습니다.